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주라이트교회 한길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라이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하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몸 속에 각인시켜서 새겨 넣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일반 세미나 마치고 지금 심화반으로 지금 리더 양육하는 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번째 강의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뇌발달 관련돼 가지고 또 그리고 이것이 학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갖다가 우리 특강으로 오픈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그때 나눔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나눌 것이 있으면 그때 나눔 시간에 하시면 되니까 잘 생각하셨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랑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녀들, 10대 이제 막 곧 사춘기 다가오는 자녀들은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구나. 부모랑 좀 언어가 통하면 좋으니까요, 할 수 있으면 앉아서 같이 들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밖에 텐트도 있고, 그리고 2층에 교육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 또 좋은 시간 가질 테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나가서, 그래서 밖에서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편하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요, 끝나는 시간이 한 5시 정도, 5시 여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라이트 교회는 다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 있는 날이라서요, 같이 또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또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 세미나 진행하시면서 많은 실질적인 경험들을 하셨고, 실질적인 학생들을 보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디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장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들 하가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언어가 구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언어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희들 10대 청소년들이 뇌발달과 관련돼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강의를 진행하시는 우리 신디 선교사님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모든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사이신 신디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춘기인데요. 사춘기는 여러분에게 되게 뜨거운 주제라고 생각 들고, 또 버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은 그림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었던 그 사춘기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춘기는 어떤 개념인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뇌과학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가, 왜 아이들은 그렇게 착하다가 갑자기 돌변했나,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죠?
그저 이쁘고 착하고 다른 아들은 다 바뀌어도 내 자식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뀝디다. 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정상인가에 대한 걸 오늘 우리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막 중2병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병 허다하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2병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2병이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그 문화적으로 걔네들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중2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끝나요. 아니 중2병이면 중2 지나고 중3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중3이 돼도 중4가 돼도 중5가 돼도 안 바뀌어요. 그럼 왜 안 바뀌는 건가? 이런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왜 이런 시간을 주셨나? 얘네들은 왜 인생 중에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처음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는 거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가는 암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강의를 딱 지나면서요, 여기 심화반에 양육받으시는 분들이 첫 그 하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각인. 하가는 암송이 아니고 각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면서 두 번째 주제를 지나면서 다들 뭘 이해하시게 되냐면 교육. 부모는 교사다. 가정은 클래스가 되고 성경은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림까지 도착하셨죠? 예, 지금 수업 계속 받으셨던 분들은 부모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교사이어야 합니다. 말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 맡겨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들 말씀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저랑, 제가 나이가 꽤 많은 편입니다. 다 저보다 이제 대충 어리신데,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래도 교회 가면 그냥 교회만 살면 뭐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그런 시대 없습니다. 내 아이들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에 우리가 모든 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무슨 뭐 오만 지식이 다 있어서 뭐 별걸 다 가르칠 수 있고 홈스쿨링을 다 해서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먼트를 잡아야 되고, 일상에서 루틴을 갖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간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지점을 가고 있냐면은 그 인간 성장 발달 과정, 여러분 인간 성장 발달 과정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말할 때요,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러면 영적 성장 발달 과정은 어떨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영적 성장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영유아기 뭐 결속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죠. 결속을 하고 기본적인 애착, 정서적인 안정을 취했다면은 그때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결속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와 공급이 가능하시다라는 분인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화반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드리는데요. 부모, 내 아이들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그거 너무 머리로만 알잖아요. 실제화되지 않잖아요. 사춘기 되면요,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사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제 오늘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성장 발달 과정을 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야 되는 과업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년은요,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세상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노인은 우리 그 시편 말씀의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진 자들 노인보다 승하고, 그 노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노인은 지혜로운 때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마음을 비웠고 가장 많은 지식들을 믹스처해서 이제 삶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예요. 근데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서 노인은 뭡니까? 아이고 뭐 나 이제 무슨 쓸모가 있겠어 내가. 아이고 나 뭐 이제 빨리 죽어야지. 죽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으세요? 노년기에 뭐 하셔야 되면 신앙 전승,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성장 발달 과정이라는 거를 따라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여기서 딱 보이시죠? 노란 색깔로 칠해 놓은 거, 청소년기. 하나님을 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자, 어떤 시간을 아이들이 지나가게 될 거냐면 성장 아니에요. 성장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까지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사춘기 때는 핵심 단어가 성장이 아니라 재구성이에요. 이제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리모델링 작업 들어갑니다. 애들 머릿속에. 삶의 전반적인 것 속에. 지금 여기에 이제 사춘기 아이들 있어요. 많이 뒤집어지죠. 문 닫고 그냥 들어가면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살짝 얘기했는데 왜? 아니 웃자고 건넨 얘기 죽자고 덤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그냥 살짝 건넸는데 막 죽자고 덤비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나? 아니 왜 내 자식은 일어나? 내 자식 아니고요, 공통분모예요. 이때를 지나가는. 근데 이제 이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애는 너무 순종적이야,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어, 그 정상이 아닌 거죠. 왜냐? 모두가 다 지나가는 그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 아이가 너무 착했어, 이거 수상한 거예요. 너무 착했다, 이거 수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상하냐? 경계선상에서 수상한 겁니다. 나의 경계와 부모의 경계가 분명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순종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한참 가야 되는 얘기여서, 여러분, 사춘기에서 제일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요, 아까 지금 보셨던 리모델링입니다. 아이들 머릿속에는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성장이 아니라 후두두 다 뜯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왔고 배워왔고 경험해왔고 결속을 다져왔고 뭐 했죠? 했던 것들 싹 다 허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탄탄하게 재구성하는, 뇌 자체가 그런 발달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뇌 리모델링, 하나는 결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춘기가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사춘기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결속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0세에서 3세. 여러분, 결속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단순하게 결속이라는 단어 다 나왔죠? 다 끝에도 다 보이시나요? 이게 스크린이? 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과의 안정된 네, 사전적 정의예요. 그래도 딱 알아먹으시겠죠?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 결속이 0세에서 3세까지 이루어져요. 그 우리가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그래도 내 새끼는 금쪽이 아닐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금쪽이의 과정을 지나갈 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 키워드예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사춘기 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과업, 뇌에서는요 이게 후두두둑하고 뇌가 뜯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재편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0세에서 3세까지 이루었던 결속 있죠. 그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근데 그 다시 시작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두 가지 키워드예요. 이해되시죠?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결속을 재시도하는 시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사춘기 아이들 어디까지 어른일까?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어른들하고 다를 거 없어. 오히려 내가 더 똑똑할걸? 아마 내가 더 잘할걸?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너 어디까지 어른이니? 애들은 자기가 어른 100%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들은 언제 말하는 거 보면 엄마야 나보다 나아. 너 진짜 어머 너 다 컸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이건 뭐지? 이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어른인가? 뇌구조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갈 거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뇌구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뇌에 관한 부분은요. 과학자들도 못 밝혀요. 과학자들 역시도 뇌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배우시겠지만 그 부분은 다 참고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참고하고 아이들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청소년기 리모델링, 그리고 하나는 결속. 요 두 가지 파트를 오늘 나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까지 이제 그러면 어른인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전두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이제 배울 텐데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어디까지만 발달이 됐냐면, 청소년 애들 잘 들어요. 여기 청소년들 여러분 어른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 어른 아니. 아직 아니. 뇌구조로는 80%. 그러니까 아직은 어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어떤 땐 어른, 어떤 땐 아이, 어떤 땐 애기.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아까 우리가 결속은 0세에서 3세까지 결속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결속 0세에서 3세까지 결속의 핵심은 뭐냐면요. 필요를 공급해 주면 있어요. 아이들이 울면 기적인가? 또 울면 배고팠나? 또 울면 불편한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도 똑같이 또 다른 형태의 결속을 시도합니다. 청소년기에. 그런데 그때는 필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기가 신생아 때 기저귀 갈아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게 우리 생각했잖아요. 아이들이 기저귀 갈아주는 거 아니 니대로 갈어. 막 신생아 지금 뭐 1살짜리 돌대내기 막 울면 아니 일어나서 기저귀 갈지 니가? 어? 아니 왜 그러시 누워서 울고 있어? 빨리 기저귀 갈어 니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기저귀 갈아주시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청소년기 때는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뇌구조 때문에 좀 배우시게 되겠지만 감정을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감정의 기저귀를 갈아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감정의 그 상태를 지나가든 우리가 애기니까 받아준다 생각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소년기를 지나갈 땐 받아내는 게 필요해요. 받아내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아이들을요, 우리가 오늘 왜 이 사춘기에 대한 공부를 하냐면,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해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죠? 오해. 이해를 못하고 오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오해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면요,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얘네들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 재결속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부모님들의 태도가. 준비 자세가 다르죠. 이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야! 하고 피크 찍을 것도 그랬니? 하고 이제 톤 다운. 아이고 그냥 하다가도 아니 그냥 주머니 뭐 없나 하고 이게 손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사춘기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태도가 아주 격하게 갔던, 그리고 막 내가 방어태세, 아니 저 새끼가 벌써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응? 지금 뭘 엄마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를 우습게 하는 거야 네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말 암만 흥분해봐도 1도 소용없으십니다. 예, 쿨링 얼음 항상 준비하시고요. 얼음찜 항상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냉랭하게 내 자식 아니고 주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좀 여유 있게 뒤로 스텝 백 하세요. 스텝 백. 그리고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좋은 관계 맺는 거 중요해요. 결속. 0세에서 3세까지 안전적 애착, 불안정 애착, 무슨 애착 하죠.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결속이 좋았다 이 얘기거든요. 안정 애착은 엄마랑 관계가 좋았다. 그러니까 결속된 거예요. 사춘기 똑같아요. 엄마랑 관계 좋았다. 요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좀 다른 건 뭐냐? 아기 땐 절대적으로 그냥 다 좋았다. 다 받아줬다. 사춘기 때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밸런스,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모는요, 어떤 존재냐면 기준을 알려주는 존재예요. 기준을. 이제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사춘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 아니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는 애는 없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는 없어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아이들이 그러죠. 막 꼭 무슨 확성기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안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에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예요. 뭐냐면 골든타임.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춘기는 골든타임입니다. 어떤 골든타임? 자,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했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단어가 아이들을 염려하게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면 저것이 또 무슨 짓을 저질러려고. 오늘 밤에 또 나가서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어딜 간다는 거야. 뭘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나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자, 이런 현상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걸 뒤집어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 사춘기 때부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힘있게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예요. 가장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질주하는 나이입니다. 그 질풍노도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바로 그 나이, 사춘기예요. 골든 타임. 그게 왜 그런 구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되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 느낌.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자, 우리 시작하기 지금 본격적인 이제 뇌구조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때요,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여러분 뇌구조 암만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이거 준비하는 동안 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려니까 도대체 몇 년에 걸렸겠습니까? 많이 공부했다고 많은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구조는요, 뇌과학자도 모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주 짧게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이해되시죠? 예. 전두엽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전두엽은요 뇌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두엽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이성, 도덕관님, 감정조절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전두엽을 주님 안에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전두엽이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동물에게는 전두엽이 없어요. 그래서 하마가 절대 다이어트 플래닝 세우지 않아요. 기린이 너무 길게 빠져가지고 성형수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자가 막 짐승 잡아먹고 있다가 거기 사자 킹 지나간다고 막 먹던 거 입 가리고 입 닫고 먼저 드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본능에 충실합니다. 왜 본능에 충실하냐면 전두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짐승아 할 때 전두엽이 없는 인간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뭐냐면요, 전두엽을 보니까 뭐 이성도 있고 지정의가 있고 도덕관념이 있고 감정조절 있고 뭐 이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면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전두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지가 돼요.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드러나는 건 전두엽을 통해서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전두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증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어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전두엽. 요거 전두엽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뇌 공부하러 뇌 파트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중에. 자, 그럼 여러분 전두엽에서 이제 뇌 구조에 대한 거 아주 간단히, 이거 왜냐하면 이거 조금은 들으셔야, 여기까지를 이 전두엽 파트를 들으셔야, 시냅스에 관한 걸 들으셔야 아주 중요한, 왜 청소년기는 뇌가 재구성되나 요걸 이해하시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시냅스, 여러분 이제 시냅스는요 뇌 신경 전달 물질, 그 신경세포주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사실은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이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뇌가 성장하는 무게가 달라요. 실제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럼 한국어 배운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이 머릿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시냅스 안에 한국어가 엄청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시냅스가, 뇌는요 꼭 정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에 보면 나무가 막 본때 없이 막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들 있죠. 정원사는 뭘 합니까? 가서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딱딱딱딱 해서, 나무도요 가지하고 가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숨을 쉬어야 나무가 예쁘게 자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치기가 주로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본 기둥 하나,
주목 하나 놓고 나머지 것들을 많이 치고 모양을 만들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가 들어가거든요. 똑같아요. 인간의 머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3세, 6세 요 사이에 아주 어마어마한 가지치기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가지치기가 들어가고 또 0세에서 3세까지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사춘기가 가면 다시 한번 뇌에 가지치기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가지치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저보다 나을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중학생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종생이 영화를 운전면허도 없는 중학교 학생이 시내버스를 훔쳐 15의 충동성은 가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춘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심리적 역동이 강해지는 시기다. 그런데 왜 15살 중학교 2학년에 그 특징이 극대화되는 것일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NO. 자기 주장 막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것은 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는 대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가지치기.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들은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것이 가지치기다.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며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로 인해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숙과 동시에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발달하여 감정 자극에 예민해진다.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원초적 감정기관에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는 과잉 생산돼 있는 뇌회로와 뇌세포를 정리해 효율적인 뇌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회로로 여겨져 잘려나간다. 만약 언어 영역 회로가 발달했다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뇌회로의 연결은 더욱 견고해져 활발한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두 번째 리모델링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하는 교육적인 경험, 또래 아이들과의 경험, 어떤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발달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영상으로 보시니까 되게 이해가 빠르게 잘 되시죠? 제가 가지치기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저장해 놨던 것들 중에 무엇을 주기능으로 무엇을 강화하면서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것들을 더 강화할 건가? 그러면 여러분, 자, 이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잠언 24장 24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때 중2병, 소위 중2병, 요 사춘기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다 어떻게 될 거란 얘기죠? 가지치기에서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는 성경을 읽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읊조리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사춘기 시간이 왔는데 내 아이가 뭐가 다 잘려나갔고 뭐가 남았나?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습관인 것은 오늘 가지치기에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요 감정이 나의 사고 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이들은 말씀이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부터 사용하신 언어, 그 언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게 한국말로 사용 가능합니다. 성경이 있는 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해? 친구 사랑해? 그런 오래 참는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럼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언어예요. 고난은 유익한 거야. 고난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고난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언어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언어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언어가 습득이 돼 계신가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나요? 제가 저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운 순간은 언제냐면 딱 말을 뱉었는데 진리가 아니야.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었다. 뜨끔. 말해놓고 보니까 와, 나는 이 지점에 진리가 없었네. 이때 부끄러워요. 누구에게? 나한테. 뭐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잘 보십시오. 그거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언어 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나, 이거 보기 전에 뭐 보이실 거냐면 나 하나님 언어 사용하고 있나, 이거 보고 먼저 보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언어 사용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청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잘려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잘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 지금 청년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사춘기 다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그거 걱정 마시고요. 자, 시냅스기 가지치기가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준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냐면 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주로 뇌는 반복해서 들어간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한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게임이면 게임의 회로가 강화돼 있어요. 욕이면 욕의 회로가 강화돼 있어요. 사춘기를 통해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 왜 사춘기가 리모델링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리모델링이에요. 뇌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질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서
강화돼서 뇌 근육을 강화시켜서 남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도 습관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고가 내가 생각하는 내 언어, 내 생각, 이것이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화목하고 싶어? 관계가 화목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배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와 더불어서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진리로 내 안에 장착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어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언어를 장착하는 게 하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가지치기의 기준은 그래서 반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가 심화반을 공부하면서 반복에 대한 얘기는 제가 되게 꾹꾹 누르면서 힘주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효과적이지 않은 거는 다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요. 깨닫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의미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게 반복입니다. 반복, 깨닫지 못해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해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갖고 계세요.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선택하셨어요. 이 반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가지치기의 기준이 반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반복입니다. 반복한 것만 머리에 남고 반복하지 않은 건 다 잘려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여기 조지 프로드라는 사람은요, 뇌과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냅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언어의 회로, 뇌의 회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 내용을 나눌 텐데요. 우리 안에 뭐가 저장됐는지 그 사람을 증명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지금 가지치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뇌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떡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나는 어떡해? 이런 고민이 드시죠? 이 뇌의 세계는 되게 놀랍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 공부하려면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뇌는 꼭 뇌의 기능은 찰흙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눌러주느냐,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몰딩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뇌는 그 형태를 유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요, 이제 되게 중요한 이 사춘기 시간이 중요한,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 어느 한 순간 안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태어나서 중요해. 학교 가려면 67세 되면 그때 중요해. 나이 들면 나이 들어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 그 나이 때만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춘기 때는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나이가 사춘기예요. 그 사춘기가 아까 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 내가 뭘 선택할 건가? 아이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할 거야. 이거예요. 사춘기의 특징은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그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화살표가 어디로 가? 공부로만 가는 아이들이 있고, 친구로만 가는 아이들이 있고, 패션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섹스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게 그 모든 것들이 관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표를 하나님께 두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내 아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 그러면 뇌의 가소성은요, 여러분 이거 뇌의 가소성을 길게 얘기할 시간이 못 돼요 오늘. 그래서 뇌의 가소성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리모델링 할 때 재료를 뭘로 두느냐, 어떤 견적을 내느냐, 어떤 디자인을 들어가게 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서 리모델링의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으로 아이들이 리모델링 해가게 한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의 뇌 구조는 뭘로 풍성해질 거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거다. 거기에 결정적인 시간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가지치기까지 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치기. 요때 여러분 아이들이요, 감정도 습관이에요. 감정도 습관이에요. 우울했던 아이들 되게 우울해요. 우울한 아이들 우울해요. 짜증내는 애들이 짜증내고, 성질내는 애들이, 뭐 짜증과 성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질내는 애들이 성질내고,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불안정한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불안정하고. 감정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 가지치기를 듣고 보니까,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되게 화를 많이 냈던 애들 있죠.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분노의 내 회로가 탄탄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빡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용납하는 거, 온유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것도 감정이거든요. 이런 따뜻한 거, 이런 아이들이 그것도 회로가 탄탄하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이센터라고 있어요. 조이센터. 아이들의 뇌 어느 부분에는요, 조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깔깔대면서 많이 웃었던 애들 있죠.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막 놀고 가족들이랑 놀았고, 행복한 기억들이 슬픈 것보다 더 많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나빴던 기억보다 더 많았고, 뭔가 행복한 기억들, 되게 재미났던 기억들, 막 이렇게 이런 기억들이 조이센터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떠냐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오는데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있죠. 막 문 쾅 닫고 들어가면서 막 어쩌고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이제 견적이 나와요. 이거 3박 4일 간다. 그런 아이가 있고, 배고프면 나온다. 엄마가 뭐 하나 사주면 끝난다. 이거는 뭐 이러면 다 아시죠? 예.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근데 여기서 3박 4일이 가고 5박 6일이 가고 7박 8일이 가는데 점점점 그 사건의 강도는 강해지고, 아주 그냥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깊이 파버렸는지, 그 얘기가 그 전 이야기랑 3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까지 다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가 한 편이 7박 8일에 걸쳐서 나와버렸다. 그럼 이제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부모들은요, 왜 이게 사춘기는
우리 집 막내가 저한테 엄마 요즘 되게 많이 좋아졌어. 엄마 요즘 되게 많이 좋아졌어 이러더라고요. 나 좋아졌어? 모르겠는데 아니야 엄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알려주냐면 엄마 있잖아 사춘기랑 갱년기랑 같이 간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 엄마들은 갱년기가 된대. 근데 엄마도 그랬나 봐. 엄마도 그랬나 봐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 요즘 많이 좋아졌어. 그래 엄마 성적 굿?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만 애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애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를 더 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얄짤없어요. 우리는 자식이니까 용납이 많이 되죠. 그러나 자녀들은 사춘기 때 많이 용납이 안 됩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되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뭐가 가장 키워드인지 아세요? 물론 모든 관계의 핵심은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 게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 나눴었죠.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는요 쉬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절 보고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나이스한데 가족들한테는 교만해요. 남편한테도 교만하고 아이들한테도 교만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어떠냐면 위에 있어요. 위에. 넌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 똥구멍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기저귀 다 갈고 너 어려울 때 엄마 없으면 너 생존을 못했어. 네가 잘난 척 해봤자 다 엄마가 키운 거야. 이거 깔려 있거든요. 이거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래? 엄마 없이 한번 살아봐. 응.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약간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극히 앞으로요. 사춘기가 갈 때 우리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객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때문이냐? 우리 아이들은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한테는 자식이지만 하나님께는 자식은 아니고 자녀예요. 약간 레벨루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까지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 그러니까 부등호가 내 자녀에 크게 가고 하나님 자녀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 잘 키우는 거에 하나님이 그냥 세 숟가락만 얹으면 얘가 크게 대성할 것 같아. 요런 개념이거든요. 요거 바뀌어야 돼요.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의 결속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떠나기 위한 결속이에요. 우리랑 떠나가기 시작해요. 부모나 내 자식, 내 새끼 이런 개념이 있지요. 돌아보십시오.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 돌아보면은 지금 막 엄마 없으면 막 난 엄마 돌아가시면 난 정말 내 인생 끝났어 이러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부모님들 중에. 그죠? 아빠 돌아가시면 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러시지 않죠? 근데 아이 때는 그래요.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아이 때 엄마 아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그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때로는 아유 정말 빨리 돌아가시는 게 천국 가시고 좋으실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천국 가면 18세야. 여기서 힘드시죠? 천국 가면 바로 엄마는 완전 18세야. 여기보단 천국 100번 나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서운하실라나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는 못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이들은요.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일 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30대 초반까지 엄마 아빠가
아까 싸우신 것만 전화로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가고 막 내가 부부싸움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40이 넘으니까 엄마가 뭐 아빠 때문에 이러는데 엄마 다 그러고 살아. 나도 그래. 무슨 이제 뭐 다 아빠만한 사람이 없어요. 객관성이 있어야지 엄마는 이러고 막 엄마를 잡돌이 아닌 잡돌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객관성이 생긴 거예요. 객관성. 엄마 인생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 인생 내 인생 아니에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인생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실 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다 힘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스텝 백. 우리의 걸음을 뒤로 당기고 아이들을 앞으로 밀되 어디로 밀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미는 거예요. 자, 니네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니네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이제 니네 아버지랑 이제 결정하는 거야. 너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니? 응? 너네 아빠는 뭐라고 하시지? 이거 훈련된 아이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훈련돼요. 아빠가 말한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객관성.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운데 서 계셨다. 키워드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아이들이 까불죠.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알기 뭘 알아? 내가 너를 알지. 네가 너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아이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되게 아프면서 배운 거니까 꼭 받아 적으세요. 제가 고통 중에 깨달은 거니까 잘 저장해 두시고 애들한테도 겸손해야 돼요. 애들한테 겸손해 보십시오. 내 새끼 도망갈 자식 없어요. 다 내 품에 안기지. 다 내 품에 안기지. 돌아보십시오. 내 새끼 아이고 다 엄마 싫어하고 다 도망간 애들 뭐 때문이야? 엄마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 정말이에요. 엄마가 교만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이들이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아이들의 코드는 성장이 아니라 재구성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부모들은 뭡니까? 아이들이 그러나 그 개념은 성장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춘기 때 여전히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방향은 어디죠? 마지막까지 성장의 개념이 있잖아요. 인간 성장 발달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이지만 내가 너를 알아? 사실 몰라요. 사춘기 지나가면은 내 아이들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사실 모릅니다. 잘 인정하고 그리고 관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듯이 내 아이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나도 아이도 부모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뇌에 대한 부분을요. 이제 가야 되는데 아까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영상 하나만 좀 더 볼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그 앞에 전두엽이 있어요. 근데 이 전두엽 중에서도 앞쪽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요.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리모컨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발달을 안 했어요, 아직. 얘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볼 영상, 편도체는 뭐냐면, 자, 편도체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이나 외부의 자극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게 편도체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이게 쑥쑥 들어오세요. 편도체라는 건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 뺨을 딱 때렸어. 어머, 뺨 때리셨어요. 이런 곤란한 거잖아요. 누가 내 뺨을 쫙 때렸어. 어떻게 돼야죠? 화가 나야 돼요. 화가 안 나면 비정상이에요. 누가 이유도 없이 내 뺨을 딱 때리면 뭐야 하고 화가 나야 정상이죠. 분노는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라는 거는 지금 뇌가 나오면은 뭐 단어들이 하여튼 복잡해요. 뭐 변연계니 편두체니
편도체니 전두엽이니 뭐 호르몬이니 하여튼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핵심만 편도체는요,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는 전전두엽이 다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편도체는 뭐 때문에 더 자극을 세게 받게 되냐면, 신체가 발달하면서 2차 성징기를 맞잖아요, 사춘기에.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죠. 남자아이들은 남자 호르몬이 뿜뿜, 여자아이들은 여자 호르몬이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 호르몬 분비가 편도체를 자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편도체 안에서 갑자기 이 감정적인 위협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와 관련되고 공포와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액팅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사춘기의 질풍노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온순했던 아이는 어느 날부턴가 충동적이고 예측 불허 행동을 일삼는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고집만을 우선하고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에서 해방감을 찾는 그들이다. 이런 다양한 행동의 원인을 놓고 가장 많이 알려진 분석은 호르몬 증가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일생 중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공격적이면서도 경쟁적이고 독립성까지 띠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행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이 바로 뇌과학적 시점이다. 키만큼이나 급격히 성장한 뇌가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호를 보내는 영역이 전두엽이다. 그렇다면 전두엽과 청소년기의 행동 특징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그 해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848년 미국의 한 철도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로 게이지라는 청년은 그만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 현장에 있던 철근이 머리를 관통하고 만 것이다. 그 후 뇌를 절단하는 큰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게이지는 다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성실했던 그가 전과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 그가 절단한 뇌 부위가 바로 전두엽이었다. 뇌는 일반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중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가장 늦은 발달을 하게 된다. 그 시기가 10대 청소년기와 맞물린다. 전두엽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서 운동 중추를 통제하고 주의 집중, 선택, 억제 등의 기능에 관여하기에 사고력이 정점을 맞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두고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뇌 부위가 더 있다. 바로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운동 중추를 제외한 계획, 판단, 자기 억제와 같은 고도의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부위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청소년기의 행동 특징은 이러한 전두엽의 미성숙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통제 능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미숙하긴 마찬가지. 그렇다면 왜 유독 청소년기에 이르러 감정 변화와 충동적 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비밀은 감정의 뇌라 불리는 변연기가 쥐고 있었다. 통제력의 미완성은 유아기와 청소년기 둘 다 마찬가지지만,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기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발달하기 때문에 유독 10대들의 감정 변화가 심하면서도 이를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자, 좀 이해되시죠? 이제 왜 아이들이 질풍노도를 지나가는지 좀 보이시나요? 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은 정말 복잡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은 약하고, 감정은 완전히 세게 액팅을 되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그런 나이가 사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이를 아이들에게 허락하셨나? 자, 여러분, 우리가요, 결속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결속 두 가지를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의 이제 뇌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속까지 배우고 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가?
대한 부분이에요. 편도체에 대한 이야기, 전전두엽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해 어느 정도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사춘기 결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결속은요, 여러분, 어떻게 결속되었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기반이 돼요.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 결속만 잘 이루어져도 아이들은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건축으로 비유를 할 때 이 결속이라는 거는 그 땅에다가 콘크리트 쫙 뿌려가지고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반을 놓죠. 0세에서 3세까지의 그 결속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전체적인 삶의 파운데이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결속은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결속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왜 결속이 필요한가 하면, 관계는 사춘기의 재결속, 관계라는 건요, 인간 존재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단면. 만약에 나에게서, 나라는 사람, 나 이렇게 쓰고요, 빼기. 관계 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에게서 빼기. 관계. 여기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사랑하고 막 밤에도 보고 싶고. 근데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서은이한테서 시원이를 뺀다. 아프죠. 아프죠. 나한테서 남편을 빼고 내 아이를 빼고 내 친정을 빼고 내 친구들을 빼고 내가 뭐가 남겠어요? 이제 관계가 조금 보이시죠? 관계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는, 어떻게 관계를 가졌느냐의 경험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아주거든요. 엄마 아빠한테서 안정된 보호를 받고, 0세에서 3세까지 결속은 필요에 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울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울면 엄마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엄마의 존재를, 아빠의 존재를, 다시 말하면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요. 내가 너 옆에서 보호하고 있어. 내가 공급하고 있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의 결속은요, 좀 달라요. 사춘기는 분리되기 위한 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0세에서 3세까지는 콘크리트를 쫙 깔아가지고 건물을 올리기 위한 거였다라면은, 사춘기의 결속은 어떤 개념에서 이루어지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앵커라는 말이 이제 닷인데, 닷을 우리가 그 큰 배 보면 닷을 내리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앵커링 한다라는 거는 뭘 박아가지고 고정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볼트로 시멘트 콘크리트에 박아가지고 골조를 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청소년기의 결속이 이런 결속을 이뤄야 돼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이 결속만도 한참을 또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청소년기에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내 품에서 내려놓으면서,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의 지지자야.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한번 떠나봐. 괜찮아. 그래. 이제는 엄마 아빠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로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결속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사춘기의 결속은 밸런스를 잡아가기 위한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꽝! 이러지만 그 꽝 한 순간부터 아이들이 빨리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고 뭐 늦게 돌아오지만, 결국엔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예요. 결국은 부모와 그 관계 안에 아이들은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애들은 또 자라가고 성장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고 내 새끼 쭈쭈쭈 이런 거 말고, 그래, 얘가 지금 독립해 갈 수 있는 아이로 그
그 분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결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결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혼란을 겪게 되냐면은, 아니 말하는 거 봐서는 무슨 지가 다 어른인데 행동하는 거 봐서는, 아까 제가 표현했죠. 이런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감정의 기저귀를 여전히 우리는 갈아야 된다. 네. 준비 태세를 그 정도는 각을 잡으셔야 돼요. 얘가 언제든지 감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시그널이다. 얘가 자라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얘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내가 받아내야 된다. 이 결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춘기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의 문제예요.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아이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요,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혼동스러운 건 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친구 관계예요. 사춘기에 있어서 친구 관계가 뭔가? 지금 이 친구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뇌에 관한 부분 이해되시죠? 왜 질풍노도인가? 어떤 리모델링이 일어나는가? 여기까지 오셨죠? 결속 이해되셨죠? 이 과정들 속에 아이들은 되게 복잡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 결속이 어디로 확대되어져 가냐면 사회성으로 확대되어져 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럼 그 친구 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아이들이 왜 복잡하냐면요, 사회적 민감성 때문이에요. 이 뇌구조도 복잡해. 엄마들이 느끼는 것처럼, 아니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다 컸는데 또 행동하는 걸로 봐서 완전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결속을 이루어가는 나머지 분량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아이 같은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해가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관계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아, 지금은 과정이구나.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그 감정적인, 격정적인 감정은 시그널이구나. 얘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구나.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의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기가 빽빽빽빽 운다고 너는 신생아가 돼갖고 애가 예의도 없이 그렇게 아무 때나 우니, 손님들 왔잖니, 손님 올 때 울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전제는 뭐냐면, 사춘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격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시그널이니까 신생아 아기가 손님이 오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어느 자리에 상관없이 빽빽대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지금은 그때를 지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위로가 조금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춘기를 지나고요, 사춘기가 몇 년에 걸칠지는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중2병이라고 해서 중2 지나고 중3 되면서 똑딱하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 우린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른 시기들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된, 저희 집에는 아이가 넷이니까 지금 27부터 시작해서 17인가요? 16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있어요. 17이니까 27, 17이겠네요.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청년이 되면, 아이들, 청년이 된 부모님들, 사춘기 때랑은 좀 달라요. 사춘기 때는 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것 같았던 애도 청년 되면 좀 많이 진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전두엽 발달 끝났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쉽게 말하는 리모컨 작동이 좀 더 잘 된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 아이들이요, 그 사회적 민감성이 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이들 안에 사춘기 때는 어떤 때인가? 제가 인간 성장 발달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밴쿠버에서.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할 때 사춘기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춘기 때를 공부하고 나누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춘기 때 모두가 다, 물론 시대적인 어떤 차이도 있어요. 제가 70년대 초반이니까 70년대 이제 많이 초반이죠. 7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 때는요, 부모님들이 뭐 우리 나이에 뭐 사춘기라는 말도 사실 그때 잘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사춘기에 뭐 이렇게 아이들 정서가 뭐 어떠니 이런 거 없고 일절 없고 우리는 그냥 생존해야 됐습니다. 그랬던 시대의 백그라운드를 돌아볼 때 제가 그 소그룹을 하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저랑 다 똑같이 나누는데요. 뭐 어떻게 나누냐면 그때는 친구가 부모님이었어요. 친구가 때로는 멘토였어요. 친구가 때로는 친구 역할도 했어요. 친구가 때로는 내 거울 역할도 했어요. 친구가 때로는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치료자이면서 스승이면서 안내자이면서 친구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저만 나눈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친구에 대해서 나눌 때 그 사춘기 때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나눴는데 이거를 다시 뒤집으면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친구 관계는요, 영향력이 없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관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친구는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일 때는 좋은데 부정적인 영향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지나갔는데요. 감정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사춘기 때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감정에만 애들이 지배를 받게 된다 위험하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사춘기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이미 세웠던 기준을 따라가고 그 기준을 더 깊이 있게 앵커링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사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친구 관계 되게 좋은데 친구가 정말 잘못된 기준을 건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친구 선택해요. 친구 선택해요. 사회적 민감성이 그 정도로 고도화된 나이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가 야 그거 되게 이쁘잖아 이러면 아니야. 근데 학교 갔는데 친구가 오 그거 괜찮은데 이러면 바로 괜찮은 걸로 동그라미 표. 친구의 말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요. 내 친구가 SNS에서 나한테 뭐라고 한 센텐스를 남겼느냐가 그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게 당연한 나이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뭐 그렇게 다 신경을 쓰나 하우야 그 뭐 사람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사람들 너 신경 안 써. 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한 30년 걸렸죠. 저도 사춘기 때는 머리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아니 묶어봐야 그 자리예요. 묶어봐야 그 자리인데 핀을 여기서 이렇게 껴봤다 이렇게 껴봤다 껴봐야 거기 그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머리가 여기 조금 더 올라왔어. 여기가 평평하지 않아. 그 각도가 어떻게나 튀어 보이든지 그 나이 때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20대에는요 어떤 미용실을 가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50이 넘으니까 모든 미용실이 만족도가 100%예요. 모든 미용실 싸면 더 만족도 높아요. 저렴한 미용실 아무 데나 가서 그리고 머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머리 길어. 머리 또 길 건데 뭘?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네. 이러고 나와요. 뭐 어느 날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해놨는데 그래도 그날도 뭐 다 펴지겠지 뭐 이러고 나왔어요. 사춘기 땐 그거 안 돼요.
사춘기 때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이때부터 몇 달은 나는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이 머리로 산단 말이야? 아무 데도 못 나가요. 당장 가서 펴든지 염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지. 왜냐하면 다 나를 볼 거거든요. 사춘기 애들은 자기가 무대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사춘기 애들은 자기가 무대에서 서서 내가 눈빛만 이렇게 옆으로 해도 다 내 눈빛이 옆으로 돌아간 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걸음만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안 본다라는 걸 알기까지의 그들의 고통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은요, 또 다른 노동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편안해요. 나가다 보면은 구두 신었는데 한쪽에 슬리퍼 신고 뭐 이런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도 몰라. 차 타고 내리려고 하니까 뭐지? 이 정도 우리는 둔감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노동이 있어요. 이 사회적 민감함에 대해서 반응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요. 돌이켜보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세례받는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뒤에 반머리를 하고 뒤에 이제 머리끈을 긴 거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머리끈을 묶었단 말이에요. 한 30번 묶었나? 묶었다 풀었다 암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친구 관계. 친구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엄마 아빠 공감 안 돼, 이제 우리가. 엄마 이거 이뻐 이러면 아니 그게 옷이야? 아니 입은 거야 벗은 거야 막 이러고 아니 그걸 두 개를 왜 겹쳐 입어? 하나만 안 더워? 벗어. 막 우린 이러잖아요. 진짜 공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놓고도 맨날 야 진짜 공감 안 된다. 제가 이러고 스스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어때요? 친구들한테 가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아이들을 몰라요. 아이들의 세계를 몰라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때도 보면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30년 만에 만나서 야 누가 우리 키워줬니? 우리가 알아서 컸지? 많이 그냥 공감이 확 되는 말이었는데 누가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뭐가 네 감정이 뭐 많이 어렵니? 이런 거 물어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내 감정이 심지어 나도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생존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하고 공감해주고 누구였어요? 친구였어요. 친구 관계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의 결속의 시간을 지나갈 때 부모에게서 분리돼서 어디로 갑니까?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 사회 진입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친구예요. 친구를 통해서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른 그라운드가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또 학부모님들께 계속 부탁했던 건 뭐냐면요. 아이들을 위한 그룹핑이 없이는 말씀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교육하려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함께하는 아이들이 또래 그룹이 반드시 있어줘야 이 유스 아이들은 가능해요. 청소년 아이들은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자 이제 이 하가 교육이 말씀을 쉐마 테필린 교육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렸을 때는 아이 때는요 엄마에게 집중돼 있어요. 관계의 축이. 근데 청소년기의 결속은 부모님에게서 결속하지만 관계의 축은 이동해요. 친구로, 사회로.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데 말씀은 저장력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하가 교육이죠. 그래서 혹시 이 하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6번째 모임이에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또 가던 진도를 마저 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저장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어렸을 때 가르쳐라. 그러면 절대 교회 안 떠난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자,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청소년기부터 하나님 떠날 거다. 이 얘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했어요. 반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청소년기 가지치기 하면서 와장창 뭐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와장창 잘려나가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과 분리될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진리를 원리로 일상에서 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스피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때 사용하셨던 그 언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언어가 아이들 안에서 내 일상의 스피킹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라고. 돈을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마음의 미혹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면 저장된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가합니다. 하가 교육은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안에 말씀을 간직하게 교육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하가 교육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유스 아이들을 좀 봐야 돼요. 성경에 들어있는 유스 아이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유스가 누구냐면 요셉이시죠. 그리고 다윗,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이라는 건 어떤 파워가 있는 거냐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갈대아 우르의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안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하나님의 교육을 갈대아 우르 교육이 이기지 못해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심지어 왕실 교육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제 미국 대학 간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들어간 거죠. 하버드 교육이 다니엘의 안에 뇌에 저장되고 말씀에 심령에 간직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말씀 교육을 이기지 못했더라.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군사가 하나님의 법을 이기지 못했다. 다윗 안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라 요 파트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던 멘트들이 있습니다. 다 구약, 물론 구약이지만 다 말씀 인용이에요. 그 어떤 그 블레셋의 군사력도 다윗 안에 있는 말씀을 이기지 못했어요.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라예요. 이게 유스입니다. 청소년.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 요셉이요, 청소년기가 얼마나 성적인 그 호르몬이 발산이 되면서 이 시대에 미혹하는, 여러분 착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뭐
음란한 거 보지 않을 거다. 그런 시대 없습니다. 이제 싸그리 다예요. 핸드폰 주는 순간 끝나요. 그런 시대에 요셉은 어땠냐? 사모님이 진짜 엄청난 실루엣으로 다가와서 요셉 이러는데 그 어떤 음란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더라. 누가 이겼죠? 요셉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가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양육과 교육의 차이를 배우셨죠. 양육은 교육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놓는 거고, 교육은 실제적으로 인프라를 놓는 거예요. 말씀의 인프라를 넣어야만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말씀 인프라가 놓을 수 있는 말씀 생태계를 유지해 줘야 돼요. 말씀 생태계가 유지가 될 때 어떤 말씀도, 여러분 말씀은요, 가진 자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의 비유, 지난 5편에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심령을 기경하고 좋은 땅으로 바뀌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 맺어요. 말씀이 어딜 떨어져도 좋은 땅에서만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요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거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관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관계하고 임재로 관계하고 기도 안에서 관계하고 다 관계하죠. 이것들은 다 서브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걸 들을 수 있는 건 말씀의 인프라가 있는 아이들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사춘기 뇌에 대한 거 배우는 이유는, 지금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하는 세대들, 이거 유스예요. 유스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성인식, 우리가 4편에서 공부했나요? 4번째 모임에서인가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개념에서 성인식은요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 멈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는 한국 개념에서는 중2병이니 뭐 질풍노도식이니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은 딱 정확하게 그 나이에 성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아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스스로 살아가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너하고 관계하는 거야 하고 끝. 내가 부모로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를 엔딩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건 유태인 교육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테필린 교육은요 유태인 교육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중에 유태인만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유스를 지나가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골든타임이라고 했죠. 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냐면, 자, 아이들은요 이때 선택하는 때예요. 계속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건 부모예요. 친구가, 감정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고, 그 질풍노동과 같은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뇌구조가 그런 상태여도 부모와의 결속은 이 아이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주는 그라운드가 돼요. 분명한 기준을 알려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을 품지만, 인내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고, 그것이, 그 계명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기까지 진리를 원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든타임에 아이들이 왜 골든타임이냐면, 뇌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조상. 이때는 아이들이 구조상 계산하지 않아요. 올인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인생 그 인간 성장 발달 과정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때가 바로 사춘기예요. 골든타임.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의 교육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돈으로 블레셋의 전쟁에 블레셋의 군사력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아이들 쫄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다고 해도 그 음란이 요셉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유스 아이들, 그 세대가 바로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 때 우리가 이 사춘기 시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요, 제일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말씀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말은 그룹핑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 이 사춘기 때는 꼭 아이들이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조금 버려야 됩니다. 저는 제 개념 안에서 교회는 굉장히 핵심 단어고 모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인프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을 지켜가는 유일한 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만 예배하게 해야 돼, 여기서만 키워야 돼. 아니요, 우리 아이들 이 교회 연합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제 교회들마다 1000명이어도 100명도 안 돼요. 유스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스 사역자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어나야만 되고, 부모들이 교회 연결해서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만 있어야 돼, 이러다 다 죽어요. 우리 교회와 옆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연결해서 이 아이들이 좋은 건강한 그룹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씀 교육하는 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브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세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진리가 이기십니다.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리가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믿음의 세대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아말렉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육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임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소그룹을 할 텐데, 소그룹 황 목사님 밖에 계신가요? 소그룹 모임을 어느 그룹들로 나눠야 될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들 좀 모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까지 심화반을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또 아닌 분들하고 같이 그룹 4그룹 정도로 모이셔서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스들 중간중간에 같이 모이셔도 되고 따로 모이셔도 되고, 한 목사님은 소그룹 어떻게 나눌지를 좀 기도 끝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명령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액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